네, 안녕하세요. 클래식 시여행 청취자 여러분, 이기철 시인입니다. 시시한 남자죠. 시를 쓰니까. 이번에 여러분과 처음 만납니다. 이런 방송에 익숙지도 않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에 그 7번째 책이자 5번째 책인 시집인 별책 부록을 낸 저자 이기철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울산 서점협동조합의 기획 홍보 이사이고요. 제가 하는 주된 일은 책을 많이 읽자. 책은 상품이 아니라 문화다. 그 문화가 곧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튼 제 책은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오늘 이 방송을 기획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요.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분절의 행복. 국수를 다시 생각하다. 국수를 먹을 때마다 딱딱 끊기는 마디. 후룩 한꺼번에 삼키는 것보다 끊어 먹을 때 면발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안다. 손 시린 날 뜨거운 그릇을 받쳐들고 속으로 밀어넣는 어질어질한 포만감의 기대. 어디서부터 끊겼는지, 어디서 끊어야 할지 그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마디를 짓는 일에 익숙해졌다. 속이 다 비워지고 나서야 끊김은 당김이었음을 알아챈다. 장 작가의 클래식 시여행 제23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째 방송이죠? 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20회 넘었다고 짝짝짝 박수 쳤는데 벌써 23회 방송입니다. 이제 봄이 정말 온 것 같아요. 그제 날씨가 23, 4도 막 이렇게 올라가서요. 굉장히 덥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봄이 이제 또 후딱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여름은 빨리 와야 돼요. 이제 막 꽃들이 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벚꽃, 네. 벚꽃이 화사하게 폈더라고요. 많이 폈죠. 군데군데 봄꽃 축제로 지금 들썩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4월 1일 날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4월 1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몰라요. 금요일입니다. 몰라. 어떻게 날짜를 세면서 이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니까 날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4월이 됐는지 3월이 갔는지 이런 게 아니라 매주 월요일이면 녹음해야 되고 화요일 날 또 녹음해야 되고 금요일 날 작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지낸다는 건 또 어떤 면으로 행복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조금 뒤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죠. 네. 항상 뒤를 좀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4월 1일 날에는 대부분 보면 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스나 이런 SNS에서 모두들 다 이별을 구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절에 들어가려고 해요. 해가지고 나중에 쭉 밑을 보면요. 만우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일 날 그 절은 터져나가겠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더라고요.
만우절도 이제 좀 지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 예전에 정말 예전엔 일들이 많았죠. 경찰서라든지 또는 특히 119. 119에다가 이렇게 장난 전화를 많이 했는데 벌금 물린다고 그러니까 그건 좀 119나 네. 관공서는 좀 장난을 좀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주 안 좋은 거죠.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해지고 있는 그 4월 첫째 주를 지금 맞이했는데요.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에는 기억나는 건 딱 죽었다 살아났다. 왜냐면 제가 5년 전에 초등학교 지역 개편 때문에 부득불 이별을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전화도 흔치 않고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조금 소원해지면은 연락이 좀 안 닿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어머니가 일본에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일본에 간 줄 알았는데 대전에서 학교를 다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일본도 이제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는 단짝이어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나서 술을 먹다 보니까 술이 저를 마시게 되고 참 오랜만에 옛날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특별한 주간 소식이 있을까 하고 여쭤봤는데 결국은 제 얘기입니다. 네. 술 마셨다라는 얘기네요. 가장 중요하죠. 그게. 술과 삶 그리고 친구. 그래서 친구는 세월이 지나도 친구다. 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거기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음악적인 문화 예술에 대한 걸 배우는 건데요. 재미있게 또 하는 모습들을 보고 좀 스케치도 좀 해왔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 인재개발원 대전 인재개발원이라는 데서 신규 공무원들 있잖아요. 네. 7급 공무원을 이제 연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화예술 쪽으로 보면 특강 형식으로 불려서 간단한 이렇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연주도 듣고 음악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일과 강의 중에도 그런 것들을 같이 하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7급만 했나요? 요번에 이제, 아니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물론 이제 그런 연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시로. 근데 제가 갔던 시간이 이제 그 시간이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도 또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같이 기타 치면서 봄꽃 엔딩 이런 봄 이런 봄에 대한 그런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하는 시간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딱딱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참 좋은. 근데 요즘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많이 좀 유해지지 않았나요? 옛날보다. 그럼요. 권위의식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줄고 문화를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나간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좋은 자리셨네. 예. 7급 공무원이면 제 친구도 있을 텐데. 요번에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들이었어요. 예. 아래 애들이구나. 그때 제 친구 7급이 아직도 7급인 것 같은데. 그래요? 조만간 잘리겠죠. 그 친구의 승진을 또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안 밝힐고 승진해라. 그래야 술도 많이 얻어먹지. 공무원들 짠돌이들이. 그 다음에 사건 사고가 있었나요? 사건 사고를 저희가 굳이 얘기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어쨌든 작가분을 좀 작품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경찰 방송인 줄 알고. 그러니까 잠깐
5일하고 내일이네요. 내일하고 뭐 7일 이렇게 공연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예. 청춘예찬 가이아 콰르텟이라고 네.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아침을 여는 클래식 4월 이렇게 해가지고 4월 5일 그 오전 11시에 네. 아침이니까. 네, 앙상블홀에서 10,000원 받고 공연을 해주네. 5일이니까요. 평일인데 네. 오전에 많이들 가실 수 있나? 어쨌든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 홀이니까요. 이제 오전에 애들 좀 보내놓으시고 주부분들이 많이 가시면 좋겠네. 이런 공연을 들어야 아이들한테 화를 좀 들랜대요. 이렇게 마음이 이제 포근해지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예. 그 다음에 마스터즈 시리즈 4 해가지고 로맨틱이라고 해서 대전 시립교향악단이 공연을 하는데요. 4월 5일 내일이네요. 19시 30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하고 이 공연을 서울의 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4월 네. 7일 날 네. 20시니까 8시 되겠네요. 8시에 또 하고 공연 대전 시립교향악단이 전국적인으로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예. 훌륭한 공연인 것 같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연 소식도 이렇게 해드려야지. 네. 수준 높은 클래식 시 여행인데. 어떻게 오늘 소개해 주실 작가분은 어떤 분이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기철 시인이십니다. 현재 울산에서 그 인문학 서재 몽돌이라는 곳을 관장하고 계시는 몽돌 관장이신데요. 몽관장이라고도 아마 애칭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시집도 꽤 많이 내셨어요. 바람소리에 쓸쓸한 당신, 그리움의 끝, 이런 시집도 있고요. 시 해설집으로는 사랑하니까 울지 마라. 그리고 또 칼럼집이 있어요. 따로국밥이라는 칼럼집이 있고, 이번에 아마 최신간인 것 같아요. 3월에 책이 나왔으니까 지금 뭐 엊그제 3월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으로 이번에 내신 책이 별책부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기철 시인의 별책부록이라는 책 중에 시 3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별책부록을 조금 인터넷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책이 출간됐다라는 기사는 나와 있는데 네. 아직 뭐 인터파크 도서나 알라딘 이런 데서는 아직 노출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뭐는 조금 지나면 뭐 나오겠죠. 사소한 기억의 조각을 모아두다라는 부제로 1, 2부는 한 시 40편 정도가 있고요. 3부에 이제 이 시대의 글쟁이로 산다는 것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칼럼 30여 편의 칼럼으로 이루어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협진 페이지라는 곳에서 나온 이기철 시인의 별책부록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읽어드린 게 있어요. 분절의 행복. 예. 분절의 행복. 분절이라는 건 국수를 뭔가 참 좋아하는데. 부러지다, 뭐 나누어지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국수를 먹으면서 이제 이게 국수가 잘라지잖아요. 입속에서. 그렇죠. 아마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사유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국수가 이렇게 잘라진다는 걸 생각을 못 해봤어요. 한 번도. 이 시를 듣고서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이제 칼국수, 뭐 잔치국수, 국수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입에 담을수록 네. 어쩔 때는 후루룩 그렇게 완샷으로 먹는 것도 있고 어쩔 때는 또각또각 잘라서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분절의 행복이라는 느낌을 오늘 처음 저도 이 시를 통해서 좀 네. 느껴봤습니다. 네. 마디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디라는 그 시어가 나오는데 네. 그럴 수가 있구나. 마디를 짓는 일에 익숙해졌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생각은 지금 김 PD님처럼 그러니까 깊게 우리가 순간순간 이걸 뭐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쭉 이어져 왔잖아요. 국수도 우리 끊어 먹었다, 뭐 후룩하고 한 번에 먹었다 했는데 그걸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서 글로 좀 썼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글을 써놓으면 아 나도 그 생각 했었는데, 아니면 나도 저렇게 쓸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던 어떤 방식, 네.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그 생각마저 안 하고서 그렇게 그 행위들을 계속 해왔던 거죠. 네, 네. 그거를 이제 시인이 또 다른 어떤 시선에서 네. 시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분절이라는 것은 뭐 네. 사실 상상도 못 해봤고. 그냥 또 끊어져서 입속으로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맨 마지막 연에 보면 또 속이 다 비워지고 나서야 끊김은 당김이었음을 알아챈다라는 마지막 연이 있어요. 마지막 행이. 그렇죠. 네. 안 끊으면은 못 땡기니까. 분절의 행복. 네. 이기철 시인의 별책부록 내에 있는 36쪽에 있습니다. 분절의 행복. 또 시집이 지금 아직 이제 뭐 아까 그 출판사에서는 나왔는데 서점에 아직 배포죠? 배포가 아직 배포 안 됐다라고 과정이, 말씀했는데요. 지금 그 표지가 굉장히 예뻐요. 그림이. 네,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시집 어떤 거예요? 그랬을 때 별책부록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 예전에 우리가 어떤 잡지를 네, 사면은 뒤에 따라 나와요. 별책부록이 있어요. 네. 근데 어쩔 때는 그 잡지를 사는 것보다 그 부록 때문에 사는 잡지가 또 맞아요. 있었어. 네. 그래서 부록이 어떤 그 책의 중심인지 그 잡지가 중심인지를 모를 때가 있었는데 그 생각이 불현듯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 잡지보다 부록이 더 훨씬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 생각이 나도 예전에 부록 때문에 샀었는데 네. 이런 느낌이 딱 왔는데 분절의 행복을 들으면서 딱 느꼈던 게 네. 진짜 별책 부록이구나. 근데 사실은 이 책 안에 또 별책부록이라는 시가 또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3편 중에 이걸 꼽지는 않았는데요. 그것도 길지는 않은 시인데 이렇게 딱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을 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었구만. 그럼요. 의도가. 야, 별책부록이 있어. 그럼 꼭 사서 봐. 그럼요. 이런 네. 의도가 아주 치밀하신데. 제가 김 PD님한테 배운 거죠. 저 별로 안 치밀해요. 생각보다 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잖아요.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네, 저희는 지금 이기철 시인의 별책부록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철 시인 분이 좀 유명하시지 않나요? SNS나 뭐 이런 쪽에서도? 네, SNS를 좀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루에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몇 번씩 그런 SNS에서 좀 표현을 해주시고요. 짧은 시로 이렇게 그때그때 표현을 실시간으로 아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SNS를 활용하시는 작가분들을 뵈면은 네.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회적 흐름이라든지 네네. 또는 뭐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상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저도 SNS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아까 살짝 SNS를 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여쭤본 건데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그 몽돌이라는 인문학 서재 네. 거기에서도 보면 많은 그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문학 콘서트라든가 거기에 또 뭐 시와 관련된 시노래 콘서트라든가 이런 그 예술 문화적인 그런 행사나 작은 콘서트, 음악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나름대로의 팬도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재미있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들이 그냥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네. 진짜 좀 널리 알릴 수 있으면 SNS를 활용해가지고 예. 많은 작가분들 요즘은 SNS를 통해가지고 영상으로 그 공연을 네. 또 실황으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작가분들 어떤 활동하시는 게 네. 많은 분들이 같이 접목돼서 알 수 있게 네.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제 전공인데 밥줄을 뺏기겠군요. 우리 그 두 번째 시 한번. 예, 두 번째는요. 네. 같은 별책부록 그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기다림이라는 시입니다. 기다림이요. 네네. 기다림. 기다림. 지금 이기철 시인의 네. 최근 발간된 시집 네. 별책 부록 중에 예. 기다림. 네. 네.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림. 기다림은 항상 내 마음이 포기하는 순간 찾아온다. 사는 일이란 기다림의 연속. 농부는 적당한 햇볕과 구름과 비를 기다리고, 실연한 남자는 떠난 연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이들은 전화를 기다린다. 하지만 이 모두는 더디 오는 법. 시간과 시간 사이의 터널은 깜깜함이 지나야 밝음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친다.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투명한 희망이 겹치는 지점. 거기가 희망점이다. 네, 이런 시입니다. 기다림은 항상 내 마음이 포기하는 순간 찾아온다. 기다리는 거에 힘들어요. 요즘엔 뭘 기다리나요? 김 PD님은? 아이를 기다리죠. 아이를, 학교 간 아이를 기다리고. 그럼요. 학교 간 아이를 기다리고. 주부의 마음입니다. 그 엄빠잖아요, 엄빠. 엄빠. 제가 이제 가사와 아이들을 돌보면서 가끔 아이들이 아빠라고 안 하고 아참 빠. 아, 그래서 엄빠입니까? 그 아이들도 기다리지만 또 제 미래도 기다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또 사랑했던 여인과 헤어지면서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또 아, 여기 기다린 적도 나오네요. 있고. 실현한 남자를 떠난 제가 여인이. 기다림을 딱 들으면서 그 대목에서 오늘 한참 많이 기다렸는데 나도. 네. 근데 결국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해서 뭐 다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나마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살아나가는 또 힘이 되지 않나. 네.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희망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기다림은 하나의 희망 같아요. 오든 안 오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네. 나의 희망점이 아닐까. 그래서 기다림 딱 낭독을 들으면서 네. 옛날 생각이 잠깐 흘러갔어요. 아, 그랬어요? 머릿속이 막 혼미해졌어. 뭐 길진 않지만 네. 시가 딱 와닿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느꼈던 저희가 또 지내왔던 거 지금도 그렇고 뭔가를 기다리는 건 늘 있잖아요. 저는 클래식 시여행이 정말 빛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근데 더디게 온다네요. 여기 보니까. 그럼요. 소중한 것들. 이 모두는 더디 오는 법. 그럼요. 가장 소중한 거는 빨리빨리 오진 않아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터널 안에 있나요? 깜깜함이 지나야 밝음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친다는데. 아니요. 어디쯤 있을까요? 이제 터널을 지났나? 지났다가 조금 밝았다가 또 지났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 그렇구나. 이게 그 기다림 자체는 나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럼요. 그런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항상 같아요, 항상. 그리고 제가 어저녁에 TV를 봤어요. 밤에 늦은 시간이었는데 요즘에 힙합이라는 그 장르가 또 굉장히 또 대중들하고 또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프로그램들 진행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어제 그 할미넴이라고 해가지고요.
들어보셨어요? 할미넴이요? 네. 뭐 할미넴. 우리가 그 힙합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할머니에, 할미를 붙여가지고, 할미넴이라고 해서, 어제 힙합의 민족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60대 이상의 할머니들로 그 구성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봤던 대부분의 그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배우나 탤런트 하시는 분들, 거기에 이제 가장 연로하신 분이 그 탤런트 김영옥 씨 아시나요? 혹시 할머님으로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연세가 80이시래요, 80. 80이신데, 그러니까 60대부터 지금 80대까지 있는 거죠. 이 할머니들이 나와서 그 힙합을 하시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하는데, 제가, 바로 저 열정과 도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이, 할머니들이 뭐 한 90세 이렇게 해서 시를 배우셔가지고 한글을 배우시고 있죠. 일본에 계신 분 100세 시를 쓰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신 분도 있죠. 그게 무슨 뭐 나이에 직결돼가지고 무슨 할 수 있다? 나이가 많으니까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열정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랩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빨리 해야 되잖아요. 좀 지르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도전을 했다는 게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신세대 할머니들. 신세대 할머니들. 저도 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렇죠. 사실은 또 재미도 없어. 근데 그거를 래퍼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친구들은 막 아주 뭐 인기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나도 저 래퍼 뭔 소린지도 모르겠는데 막 떠들고 그러는데 말이야. 근데 그런 완전 그 프로페셔널들하고 이제 그 콜라보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이제 같이 조를 묶어서 한 팀씩 해가지고 그 경연을 펼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은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분들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계속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어쨌든 뭐 열정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 얘기하다가 그랬네. 근데 그 할머니들도 그런 어떤 시점들을 또 기다리시지 않았나. 꾸준하게. 그러니까 좀 그런 할 수 있는 어떤 방송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 우리도 또 기다렸잖아요. 기다렸죠. 그리고 클래식 시여행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기다렸어요. 한 1개월 준비했나? 합시다. 그럽시다. 근데 클래식 시여행은 우리가 만들면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잖아요.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궤도 수정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시도하면서 수정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나. 그런 것 같고요. 클래식 시여행은 우리 뭐 100회까지 가기로 했죠. 그럼요. 100회에 우리는 저기 특집 방송을 하는 거야. 100회 특집 방송은 좀 더 크게 하고요. 그 전에 한번 한 50회 정도에서 50회 정도에서 또 한번 해야죠. 기획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비밀로 하고 나중에 한번 또 크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없는 거예요. 있잖아. 그 전번에 얘기 살짝 해줬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이기철 시인의 최신 시집 별책 부록 중에 분절이 행복과 기다림을 들으셨습니다. 디자인 협진 페이지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디자인 협진 페이지. 네네. 이름이 굉장히 딱딱해. 딱딱해요? 그럼 부드럽게 읽으세요. 안 돼. 안 돼요? 디자인 협진 페이지에 이기철 시인 시집이 네. 디자인 협진 페이지에서 출간되는데 그 제목이 별책 부록입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시 한번 오늘의 들어갈까요? 세 번째
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시는 별책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삼천포 업한장에서 라는 시입니다. 업한장은 저기 그 물고기 파는 데를 네, 업한장이라고요? 그렇겠죠. 네. 삼천포라고 하니까 이제 항구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 경매하는 데인 거죠. 삼천포 하니까 네, 군대 있을 때 네. 아주 나쁜 그 곱창 있었어. 하여튼 삼천포에서 온 나쁜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네, 고참이었는데 삼천포 하니까 시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삼천포에서 김 PD 괴롭혔던 고참 아주 다음에 한번 봅시다. 네. 마지막 시는 세 번째 시는 네네. 저희들이 이야기 없이 청취자분들의 생각하는 시간 몫으로 남겨놓는 그런 시간이죠. 네. 낭독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천포 업한장에서 그곳에 참 오랜만에 당도했다. 어머니의 고향과 맞닿은 삼천포, 깡패 형이 사는 곳. 동갑내기인 형은 늘 나를 아꼈고 난 형을 늘 마음에만 두었다. 찬바람 부는 날 그와의 새삼스런 조우, 일말의 긴장감마저 들었다. 양아치가 아니어서 다행인 형은 이제껏 허풍이었든 태풍이었든 가오 하나로 살아왔다. 집 밖 만남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는 바다를 의존하지 않았고 그도 바다를 버린 듯 했다. 대신 그는 힘이 세졌다. 노가다를 선택해서 가능했단다. 그의 몸은 염기가 빠진 대신 삶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다. 그도 나도 한 발 한 발 생활로 돌아오고 있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형수의 눈밑은 이미 노을처럼 다크서클이 내려앉았다. 삼천포 명물 화어가 먹고 싶다 하니 손사래를 저었다. 차라리 쥐포가 낫단다. 눈물 나는 바램. 동갑의 형제는 무덤덤한 손길을 흔들며 또 기약 없는 이별을 했다. 등 뒤로 시퍼런 파도가 덮쳤다. 네, 삼천포의 업한장에서였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일단 삼천포 업한장에서는 네. 청취자분들의 상상의 나래로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인터넷을 좀 조사하다 보니까 예. 작가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나무도 마디가 있듯이 네. 삶도 마디가 있는 법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뭐 행복하게만 쭉 간다. 또는 항상 불행하게만 간다. 이런 게 아니라 행복과 불행이 교차되면서 그게 하나의 인생의 덩어리로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넘어설 때마다 네. 인간이란 동물이 조금 더 인간스럽게 성장하지 않을까, 성숙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별책부록은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시 3편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책에는 또 칼럼도 한 30편 정도가 예, 3부 쪽으로 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여러 가지 저희의 또 일상에서 일어나거나 주위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담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참 잘 읽혀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책은 꼭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가 많이 사주세요. 노골적으로. 우린 노골적이잖아 원래. 아니 근데 제가 이 삼천포 업한장에서를 읽었잖아요. 네.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삼천포 명물 화어라는 얘기가 나와서 화어? 이게 좀 네. 궁금했었거든요. 다른 뭐 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그 해석을 맡기고요.
이 화어는 뭐래요? 이 화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삼천포라는 건 행정지명이 아니래요. 사천시. 사천인데 이 사천지방에서 유명한 명물로 나오더라고요. 화어라는 게 뭐 꽃보다 먼저 봄을 물들인다는 화어 이렇게 해서 꽃화자예요. 꽃화의 고기어자인데요. 저희가 잘 아는 쥐포 있죠. 네. 쥐포나 이런 그 생선을 그 머리와 꼬리는 남겨두고요. 그거를 그 뼈를 바른 다음에 그걸 잘 이렇게 더 맛을 내게 향미를 더해서 조미를 한 그런 거라고 하네요. 쥐포처럼 약간 이렇게 말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만들어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쥐포 맛있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화어라는 거가 처음 이렇게 자세히 찾아본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흔하지가 않으니까. 예, 삼천포에 이 화어라는 게 참 유명하구나라고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네. 낭독 들으시면서 화어가 나오면은 그 상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23회 방송을 이것을 마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마지막이 아니고 오늘 그 방송은 이기철 시인의 별책부록 디자인 협진 페이지에서 출간됐습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많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 한번 저희가 이제 특집 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이런 그 몽돌, 인문학 서재 몽돌 같은 데는 저희가 한번 가서 스케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방송을.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진짜 한번 현장에서 한번 같이 작가분들하고 시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방송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이제 시작됐는데요. 이제 조금 머뭇머뭇하다 보면 또 중순 가고 5월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4월에는 좀 활기차고 보람찬 봄 맞이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로 가슴 풍성한 그런 4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